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인노무사 이재희입니다. 네, 되게 첫 순서니까 살짝 떨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험이 딱 일주일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수험생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이제 소외 같은 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좀 차분하시더라고요. 일단 내가 해야 될 것들은 다 했고, 그리고 내년에는 절대 시험을 보지 않을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각오를 다지고 계시는데요. 근데 요 정도 각오면 보통 합격하시는 분들이 이런 소외를 가지는데 라는 생각도 살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 노동법 관련해 가지고서 수험 가이드로 작성한 것들은 93페이지부터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짝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설명은 우선은 PPT로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누구인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아마도 법학 강사들 중에서 가장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조영대학 의상디자인과 졸업을 했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무사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험 경력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22회 합격자입니다. 그리고 변리사 시험을 보긴 했었는데요. 노무사만으로는 생유회 합격자예요. 그러니까 1차만 공부하고 나서 생동차를 그냥 날리고 그리고 다음에 합격했었던 케이스였었고요. 그리고 노동법은 68점, 인사는 61점, 그리고 행정쟁송 58점, 민사소송법 선택해서 66점 나섰습니다. 참고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은 저는 뭐 이렇게 디자인 전공인데 선택을 했었는데요. 이 선택 과목은 전공보다는 적성 위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실무적으로는 계속 일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노동조합이라던가 혹은 노동자 지원센터와 같은 근로자를 위한 일들을 좀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요 3개의 책을 매년 내고 있는데요. 이 책은 실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은 구판입니다. 구판이고 이렇게 조금 하늘색으로 신판이 지금 인쇄가 다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출간이 되는데요. 이게 저희 기본서예요. 가장 두꺼운 책이고, 그리고 이 책을 기반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굉장히 자세하지만 축약적으로 노동법 전 범위가 다 들어있는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내는 책은 서브노트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요 정도로 생겼어요. 약간 조금 훨씬 더 얇고 그리고 컴팩트한 책인데요.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내용을 다 담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연기에 교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가 1기부터는 이 서브노트라고 하는 책을 활용을 하게 돼요. 이 책은 암기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축약해가지고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줄여놓은 책이 이 서브노트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노동법에서 그럼 얼마나 판례를 외워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외우신다라고 한다면은 한 이 서브노트 정도를 외우는 개념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는 책은 사례집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도 구판이고 신판을 내년에 낼 건데요. 이 사례집 같은 경우에는 얘는 실제로 문제와 답안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집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은 굉장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 역시 조금 더 축약해서 적어주셔도 무방합니다. 사례집은 한 요 정도 사이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 커리큘럼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고생시켜드리고 합격시켜드린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테마로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대형 강의를 이끄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암기냐 이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해와 논리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이해와 논리 위주의 공부가 좋다라고 하는 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스타일의 공부 방법 있잖아요. 이 책을 하나 던져주고 나서 이거를 토시 하나 다
토시 하나 답 틀리지 않게 외우면 합격한다. 약간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을 좀 지향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압축해가지고서 이해 위주로, 그럼 적은 분량으로도 고득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수험 생활을 했고, 가르치는 것도 그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특징을 가지게 돼요. 제 책이 노동법 기본서가 가장 얇을 겁니다. 그리고 제 합격생 분들 중에서는요, 기본서가 얇아서 선택하셨던 그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후회를 좀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내용은 컴팩트합니다. 암기를 이만큼 해야 라고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하지만 암기를 그만큼 하지 않기 위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해를 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해 과정에서의 점검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워야 될 것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책도 두껍지 않습니다. 분량도 안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가 쉽거나 편한 강의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초심자가 따라가기에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드백을 굉장히 꼼꼼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채점을 하고 첨삭을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암기 위주의 공부 방법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요. 그리고 채점을 위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얼마나 기본서랑 똑같느냐를 가지고서 점수가 갈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해도를 체크하는 형태로 채점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꼼꼼하게 어디를 잘 모르시고, 그리고 버거운 부분이 있다면은 어느 부분을 우선 제끼고 어느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부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 꼼꼼한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서 꽤 어렵고 합격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그 실력까지 모두 다 따라올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형 강의를 이끌지 않기 때문에 합격률은 되게 높게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대략적으로는 30%에서 50% 정도까지는 합격을 시켜드립니다. 제 시험을 마지막까지 다 보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요. 그렇게 합격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신림동에는 많은 노동법 강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좀 시험 본 지 좀 되긴 했지만요. 제가 그 노동법 점수가 제일 높아요. 신림동 강사들 중에서. 그리고 답안 작성 자체를 좀 잘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조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때 잘했던 것들 좀 더 잘하게 되는 면들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좋은 답안을 만들 수 있도록 리드를 해주시는 거, 이거를 좀 제가 좀 잘하고요. 그리고 이 노하우는 이 책에 되게 많이 담깁니다. 사례집이란 책에 많이 담기고, 그리고 제 사례집은 2기 수업 교재인데요. 이때 이 플러스 알파로 어떤 것들을 적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수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는 노조법을 되게 잘해요. 노조법을 잘하는 이유는 제가 노동조합에서 먹은 짬밥이 한 7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노조법은 좀 장님 코끼리 만지는 그 감성으로 보통 접근을 하세요. 그리고 저도 수험생 때 약간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쟁의 행위구나, 단체 협약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 과정들을 좀 체험을 할 수 있고 싸워봤던 그런 짬밥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과정이 이런 구조에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을 좀 많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노조법 쪽은 정말 이해가 잘 가게 잘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저는 좀 진지하고 조용한 스타일의 수업을 이끄는 편입니다. 제 수업이 약간 그 제2의 대학생활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약간 좀 더 진지하고, 정말 저도 놀라는 게요. 그래도 한 30명, 40명 앉아있으면은 좀 쉬는 시간 시끄러워야 되잖아요. 되게 절간 같아요. 약간 이런 분위기로 좀 진지하고 조용한 수업을 이끌어가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간 계획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험이 대체적으로 4개의 순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있는 순환은 9월부터 시작하는 GS 연기 과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현재 거주지가 세종인 것도 있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강의하고 싶은 것도 있어가지고서 주말반 2차만 진행을 할 건데요. GS 연기에서 하시게 되는 것은 노동법의 세계관부터 익히는 그 기본 이론 수업을 하면서요. 그리고 저는 이 연기 과정에서 외워서 쓰진 못하겠지만 이 쟁점에 대해서 오픈북으로는 답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답안 쓰기의 기초 과정을 밟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기가 끝나고 나면은 1기부터 다시 순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요, 이 기본 이론은 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도와 판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제도와 같은 부분들, 법전에 있는 것들을 제끼고 이 판례라고 하는 시험에 나오는 그 쟁점들에 집중을 해가지고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뜯어보게 됩니다. 그 과정이 GS 1기 과정이에요. 심화 이론이고요. 이 심화 이론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2차 시험에서 나오는 그 사례 문제 있죠. 그 사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외우지 못하더라도 대충 컨닝하면은 어떻게 쓸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선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 목표는 이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요한 것들은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GS 1기 과정의 목표예요. 그리고 GS 2기 과정은요, 강의 자체가 사례집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서 회사와 근로자가 다투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냐, 이런 것들에 대한 풀이를 하는 형태의 강의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이때의 시험은 진도별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범위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치고 등수도 나오고 성취도도 나오고 그리고 각각의 그 목차들에 대한 강약과 같은 것들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밟게 되는 것이 6, 7월이에요. GS 3기고요. 이때는 책을 쓰지 않습니다. 프린트로 진행이 돼요. 정리 강의를 하면서 전범위에 대한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요, 답안을 외워 쓴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막막한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픈북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픈북에 대한 것은 연기랑 1기까지는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2, 3기부터는 뭐 컨닝은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외워서 쓰시는 식으로 센스를 잡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눈앞에 있는 연기 과정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연기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쓰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납득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납득이 안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강사한테 질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연기 과정에서 우리는 이 노동법의 단어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GS 연기에서는 이런 PPT를 좀 사용을 하면서 체계가 잘 잡히도록 도표와 그리고 목차와 같은 것들을 매핑하는 작업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요, 판례를 그래도 암기를 시작은 해주셔야 돼요. 이때 완성은 안 됩니다. 시작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두 문자를 통해 가지고서 이 판례의 전체적인 구조 같은 것을 조금 편하게 좀 파악해보자라고 하는 것도 알려드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연기 과정에서 생각보다 맞는 말처럼 되어 있지만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좀 잡아내야 되는데요. 이런 걸 잡아내기 위해서 저는 단답형의 인지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객관식이거나 되게 단답형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연기 같은 경우에 사실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연기 같은 경우에는 인강의 니즈가 실강의 니즈보다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현장감과 긴장감 그리고 피드백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선요,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꼭 수험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공부 방법에 대한 것이라던가 뭐 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모든 수험생이 똑같이 궁금해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질문 주시고 조금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 못하더라도 으쌰으쌰하는 그런 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기 과정에서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모두 다 도망갑니다.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이 숙제에 대해 가지고서 제가 직접 첨삭을 드리는 식으로 드릴 겁니다. 피드백 과정은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스캔을 떠가지고서 메일로 주시거나 혹은 학원으로 이렇게 학원 계정으로 주시면은 제가 그걸 가지고서 PDF 받아서 첨삭을 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GS 연기 주말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1회랑 2회를 하고 나면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이 두 가지의 챕터를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답안을 쓰는지를 한번 뽀개보자라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궁금한 부분들이 엄청 많으실 겁니다. 이 궁금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겹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 블로그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블로그는 지금 QR코드가 가이드북에서 102페이지에 보면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통해 가지고서 접속을 해 주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스팅이 되게 많습니다. 한 100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최신 판례 같은 건 제가 거기다가 업데이트를 미리 해놔요. 그리고 그 외에도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고 있는데 그런 건 안 보셔도 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도 제일 인기 많은 그 3가지, 그리고 필독하셔야 될 그 3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연기 도입 전에 수험생들의 질문 FAQ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쯤에서 질문 주시는 것들을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궁금증들이 어느 정도 풀리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민사소송법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좀 저는 이제 좀 수험에서 드물게 민사소송법 합격자이자 고득점자이자 강사의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우리는 노동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요, 답안을 잘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답안을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이 좋은 답안인지에 대한 되게 기본적인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요, 합격자분들이 노동법 답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이랑, 그리고 제 31기 합격자분들한테 제가 커피 돌리면서 인터뷰를 땄어요. 그 인터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와 같은 것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과 관련돼 가지고서 간단하게 좀 컨셉만 잡아본다라고 한다면은요, 처음에는 반드시 요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듣지 않고 공부만 하는 날 있죠? 그런 날을 만들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 공부만 한 날에요, 여기 먼저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순공부 6시간을 먼저 찍어보세요. 순공부 6시간이 사실상 되게 짧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핸드폰 보는 시간 이런 거 제외하고요. 그리고 물 마시는 시간 제외하고 내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서 집중을 6시간 하는 거, 여기 먼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궁금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딱 2개의 질문을 꼽았고요. 그 외에 오늘 오전에 제가 Q&A로 전달받은 게 있어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동차 합격은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게 가장 궁금하신 걸 거예요.
일단 가능한데요. 그 전제에 대해서 되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변리사 시험에서 겪었던 부분이고 변리사 시험에서 합격을 못하고 넘어온 다음에 좀 빠른 합격을 한 케이스였는데요. 주변에서 세무사 수험생도 있고 회계사 수험생도 있고 변리사 수험생도 있고 여러 수험생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가장 많은 합격자는 3년 차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2차만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초시의 경우에요. 이 초시 때 시험 전범위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시험 전범위를 다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범위를 다 본 사람들 중에서요. 컨디션도 좋았고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줬고 실력도 있어요. 그러면은 동차 합격이 가능해요. 그래서 초시 때는 1차적으로는 여기가 문제가 돼요. 시험 범위를 다 소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초시 합격자들은 되게 급합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되게 안정화된 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어영부영하면서 막 일단 외울 때까지 외우고 하는 데까지 한 다음에 합격했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초시생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연기 때 이해하고 1기 때 암기하고 2, 3기 때 정리하고 이런 것들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제시의 경우에는 시험 범위는 다 봐요. 근데 시험 범위를 다 본다라고 하더라도 합격권에는 그 사람이 몰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한 끗 차이로 당락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끗 차이를 극복해내면은 이때 합격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한 끗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한 혼동차라고 부르는 30까지 가고 이때 합격하시는 케이스가 물리적으로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그러니까 합격생들의 한 10% 정도는 생동차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그럼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거예요. 내가 합격할 잠재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현재의 나를 평가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집중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꾸준히 하고 그것이 체화되었을 때의 나는 좀 되게 달라요. 약간 좀 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준생일 때 토익 점수가 900을 못 넘었었어요. 한 880, 890 막 이렇게 걸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험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토익이 만료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쳤습니다. 그리고 토익이 800대 후반 나오는 사람은 그냥 쳐요. 공부를 안 합니다. 그렇게 쳤거든요. 근데 930이 나온 거예요. 이거 뭐지 싶었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이 공부 모드가 되었을 때 넘어갈 수 있는 능력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노무사 된 다음에 또 쳤는데 또 이제 90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네트로 6시간까지 한번 찍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의지로 여러분께서 8시간 찍고 10시간 찍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수험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찍기 시작하면은 보통 감기 몸살 걸려서 알아 눕거나요. 혹은 좀 허리가 되게 아파요. 그런데 좀 수험 말기쯤 되면요. 이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의 체력이라던가 그런 지구력 같은 것도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어떠한 경지에 올라간 내가 합격을 하시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은 결국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절대 공부량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부를 더하면 해결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 노동법 입문특강에 대해 가지고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의 첫 번째 부분은요. 기초법학 특강이라고 하는 걸 할 겁니다. 일단은 우리는 법학적 세계관 안에 들어가야 되고 노동법적인 세계관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부탁드리게 되는 것이 용어의 어려움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래서 노동법뿐만 아니라 민법이라던가 형법이나 민사소송법의 지식적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 그냥 납득만 하면 되는 그런 강의를 첫 번째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지금 답안은 어떻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답안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를 알면은 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내가 익혀야 되는지를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라고 하는 것을 노동법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강의를 9월 8일 오후 2시에 개강하는 식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7강에 대해 가지고서 아직 그 약속된 건 아닙니다만 특전 하나, 지금 광고 나가는 건 아니지만 드리도록 할게요. 특전은 이겁니다. 제 기본서. 이때 나왔으면 실물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때 만약 인쇄가 안 걸린다라고 한다면은 교환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9월 8일 금요일에 인문특강 2시간 동안 할 거고요. 이 강의는 절대로 암기해야 될 거 없고 절대로 필기해야 될 거 없이 그냥 몸만 오셔서 납득만 하면 되시는 그런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